자, 앞선 영상에서 우리는 페이징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를 살펴보았고, 논리적인 주소를 물리적인 주소로 매핑을 하기 위해서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것이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운영체제는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하나의 페이지 테이블들을 시스템 내의 저장 장치 중 어딘가에 할당을 해주게 될 것이고, 그 프로세스를 사용하면서 페이지 테이블들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것이에요. 이때 각 프로세스에게 할당된 각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가 작다라고 한다면 일부 레지스터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기는 하는데, 현대 컴퓨터에서 한 프로세스의 크기가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라고 하면 그 프로세스를 위한 프로세스 테이블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런 프로세스들이 또 다수개 동작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역시 운영체제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위한 페이지 테이블들을 모두 다 저장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이는 레지스터만을 이용해서는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주격 장치의 특정 부분들, 특히 이제 각 프로세스의 PCB 블록 상에 그 프로세스에 대한 페이지 테이블들을 저장을 해서 유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각 프로세스에 대한 페이지 테이블은 주격 장치에 저장을 해놓고, 컨텍 스위칭이 일어났을 때마다 각 프로세스의 페이지 테이블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가리킬 수 있는 레지스터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 방법들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 베이스 레지스터라는 레지스터를 통해 가지고서 현재 프로세스에 대한 페이지 테이블의 위치를 가리키도록 하고, 또 각각의 메모리 주소를 접근할 때마다 유효한 접근이냐라는 것들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페이지 테이블 랭스 레지스터를 통해서 그 접근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는 방법들을 취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렇게 메모리 상에다가 페이지 테이블을 유지를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즉 우리가 CPU 입장에서 메모리를 접근할 때마다 페이지 테이블로부터 프레임 번호를 하나 가져오고,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이렇게 두 번의 메모리 접근들이 발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CPU 입장에서는 메모리 자체도 굉장히 느린 장치인데 그 느린 장치를 두 번 접근해줘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더불어서 프로세스의 크기가 굉장히 커가지고서 많은 페이지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또 주격 장치 용량들을 이런 페이지 테이블에 대한 정보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과다 사용하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점들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지 테이블들을 접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속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TLB라는 페이지 테이블의 일부를 저장하는 캐시 메모리로 MMU 내에 두는 기억 장치를 이용을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TLB는 주소 변환용 캐시 메모리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어요. 다만 이런 TLB라는 캐시 메모리는 일반적인 주격 장치와 다르게 소위 연관 메모리라고 불리워지는데, TLB 내의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또 TLB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검색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메모리와는 사뭇 다릅니다. 일반적인 메모리는 내가 저장된 값이 메모리상에 들어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값을 비교해 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TLB와 같은 캐시 메모리는 캐시 메모리상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지를 빠르게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순차적인 검색만으로는 그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캐시 메모리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어떤 정보를 찾고자 하는 키 값과 그에 대한 밸류들의 쌍으로 데이터들을 저장해 놓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캐시 메모리 안에 존재하는지, 또 존재한다라고 하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병렬적으로 빠르게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지원되어지는 그런 메모리입니다. 속도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순차적인 검색을 하는 메모리보다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좀 구현의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메모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각각의 프로세스의 페이지 테이블 중에 일부를 현재 TLB라는 캐시 메모리에 저장을 해놓고, CPU에서 특정 메모리에 접근하고자 했을 때 그 접근하고자 하는 논리 주소에 대한 물리적인 주소 값을 변환하기 위해서 찾고자 하는 페이지에 대한
프레임 번호를 요청을 하게 되어질 텐데 MMU는 무조건 주격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페이지 테이블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TLB에 현재 찾고자 하는 페이지에 대한 프레임 번호가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TLB 내에서 해당하는 페이지 번호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프레임 번호를 반환을 해줌으로써 빠르게 물리적인 주소로 변환을 해낼 수 있는 것이요. 만약에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페이지 번호가 TLB 상에서 발견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실제 주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페이지 테이블로부터 프레임 번호를 찾아내서 그것을 TLB에 저장해 놓고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추후 같은 페이지에 또 접근하고자 했을 때 그 다음에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겠죠. 다만 주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페이지 테이블 모두를 TLB에 저장할 수 있을 만큼 큰 용량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페이지를 TLB로 가져오고자 했을 때 현재 TLB 내에 빈 자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페이지에 대한 정보는 빼버리는, 소위 캐시 메모리의 각각의 슬롯의 내용들을 교체해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TLB를 가진 페이징 하드웨어의 동작 방법들을 개략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CPU에선 하나의 프로세스를 수행을 해가는 과정 중에서 접근하고자 할 논리 주소가 발생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그 논리 주소의 페이지 번호가 TLB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현재 전달되어진 페이지 번호와 TLB 상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페이지 정보들이 동시에 병렬적으로 비교되어져서 일치하는 항목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치하는 항목을 현재 TLB 내에서 발견하게 되어진 경우 우리는 TLB 히트가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발견되지 않는 경우 TLB 미스가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 TLB 상에서 일치하는 페이지 번호를 찾았다라고 하면 그 페이지 번호에 해당하는 프레임 번호를 얻어다가 물리적인 주소를 만들 때 사용이 되어지면 되겠죠. 굳이 느린 주기억 장치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는 TLB로부터 프레임 번호를 얻어왔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것이요. 이후 페이지 내의 옵셋 값은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실제 물리적인 메모리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CPU에게 가져다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페이지 번호를 TLB에서 조회를 했는데, 병렬적으로 조회를 했는데 모든 페이지 넘버와 현재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페이지 넘버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실제 주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페이지 테이블로부터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페이지에 대한 프레임 번호를 가져와야 되겠죠. 물론 그냥 가져와서 그에 대한 메모리만 접근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때 접근한 현재 P번 페이지에 대한 프레임 번호가 F번이다 라는 것을 TLB 어딘가에 저장을 해둠으로써 다음번에 똑같은 페이지를 접근하고자 했을 때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TLB가 꽉 찼다라고 한다면 현재 TLB에 저장되어 있는 특정 페이지 중에 어느 하나, 이제 여러 가지 교체 알고리즘에 따라 선택이 되어져야 할 것인데 더 이상 쓸모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어떤 하나를 찾아서 걔를 빼버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페이지에 대한 프레임 번호를 집어넣는 일들을 수행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페이지 테이블을 이용해서 실제 논리적인 주소에 대한 물리적인 주소를 변환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 몇 가지 부가적인 특징들을 추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현재 보호 비트라고 해서 페이지 테이블에 보호 비트라는 필드를 하나 추가해 볼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호 비트가 1로 세트되어 있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페이지는 read only로 그 내용을 바꿀 수 없는 페이지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반면에 보호 비트가 0으로 되어 있으면 그 페이지는 read write, 즉 읽고 쓰기가 모두 가능한, 페이지의 내용이 수정이 가능한 그런 페이지다라는 것들을 명시적으로 나타내 볼 수 있는 것이죠. 비슷하게 페이지 테이블 내에 유효 혹은 무효 비트라는 것을 추가해서 역시 해당하는 페이지에 대해 유효 비트 혹은 무효 비트를 두어서 해당하는 페이지가 유효하다라고 한다면 그 페이지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로딩되어져서
CPU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페이지를 나타내 주되 해당하는 페이지가 무효 페이지다 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 의해서 현재 프로세스에게는 할당되었으나 사용되지 않는 페이지임을 명시적으로 나타낼 때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전체적인 논리적인 주소 공간이 2의 14승 바이트다 라고 가정을 하고 한 페이지의 크기, 즉 한 프레임의 크기가 2의 11승 바이트다 라고 가정을 해본다라고 하면 현재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는 2의 14승 빼기 11 해서 2의 3승, 8개의 공간을 갖게 되어질 것이에요. 따라서 이 8개의 페이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현재 5개 페이지만 실제 내용이 할당이 되었다라고 하면 6번째나 7번째 페이지는 현재 유효한 페이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소위 valid, invalid bit를 하나 두고 예를 들어서 1로 설정되어 있으면 valid하다, 0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invalid하다 라고 나타나기로 했다라고 하면 0번 페이지부터 5번 페이지까지는 valid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영역을 통해서 현재 논리적인 주소에 대한 물리적인 프레임에 대한 변환 과정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되 만약에 6번이나 7번 페이지에 대해서 접근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6번이나 7번 페이지의 경우 0번 프레임을 조회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인밸리드한 페이지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페이지는 접근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어떤 오류 처리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런 비연속 할당 방법인 페이징 시스템에서 공유 페이지라는 개념이 하나 소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을 3번 실행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notepad.exe라는 동일한 실행 파일인데 그 실행 파일을 3번 실행을 해주게 되어지면 각각은 서로 다른 프로세스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첫 번째 메모장을 통해서 시어노 소스 코드를 편집을 하고 두 번째 메모장을 통해 가지고서는 간단한 메모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 세 번째 메모장은 그냥 빈 영역으로 놔두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같은 프로그램으로부터 야기되어진 프로세스들이지만 어느 한순간에는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또 서로 다른 작업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한 프로세스 입장에서 보면 코드 영역과 데이터 영역, 스택 영역 이런 형태로 나누어 봤을 때 데이터들이 저장되어지는 데이터 영역이나 스택 영역 같은 경우들은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 같은 프로그램으로부터 만들어진 프로세스라고 한다면 최소한 코드 영역은 똑같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첫 번째 프로세스인 메모장이 수행하는 동작이나 두 번째 프로세스나 세 번째 프로세스인 메모장이 수행할 수 있는 동작들에 대한 코드는 같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똑같은 프로그램을 여러 번 동시에 수행을 하게 되었을 때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똑같은 부분이던 아니던 개별적인 페이지에 할당하기보다는 공통된 부분들은 서로 다른 프로세스 간의 페이지를 공유해서 사용을 해줌으로써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페이지의 수를 좀 더 줄여볼 수 있도록 해보자 라는 것이 공유 페이지에 대한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프로세스는 자신의 코드 영역과 데이터 영역들을 독립된 페이지에 분리해서 유지해 줌으로써 좀 더 공유 페이지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림을 통해서 보면 현재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개의 프로세스를 수행을 했는데 이 3개의 프로세스가 모두 다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코드 영역이 3개의 페이지, 데이터 영역이 1개의 페이지에 할당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메모장 프로그램을 위해서 총 4개의 페이지가 필요하고 그런 메모장 프로그램이 총 3개 수행되었으니까 4개씩 3개, 즉 12개의 페이지 프레임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 안에 있는 가용한 프레임들을 12개의 프레임에 각각 다 할당을 해 주어도 되지만 가만히 봤더니 세 프로세스의 이 앞에 있는 세 페이지는 하나의 코드 영역으로 모두 다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로지
각각의 메모장 프로그램에서 처리하는 데이터 영역만 서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 메모리 상에다가는 이 코드 영역에 대한 페이지는 3개만 할당을 해놓고 각각의 프로세스의 페이지 테이블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1번 프로세스 입장에서 보면 0번 페이지는 3번 프레임에 1번 페이지는 4번 프레임에 2번 페이지는 6번 프레임에 있다라는 그 정보를 나머지 프로세스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줌으로써 어차피 여기 ED1이라고 쓰여진 내용은 얘나 다 동일한 내용이니까 동일한 내용이고 또 코드 영역이니까 바뀌지도 않을 내용인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위해서 중복된 정보들을 서로 다른 프레임에다가 할당하기보다는 한 영역에 할당을 해놓고 그 영역에 있는 페이지들을 서로 다른 프로세스들이 공유해서 사용을 해줌으로써 좀 더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공유 페이지가 적용되어지기 위해서는 각각의 페이지마다 이게 공유되어질 정보들만 담겨 있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점이 하나 필요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1번, 2번 페이지는 다 코드 영역인데 3번 페이지에 딱 한 바이트만이라도 코드 영역이 아니라 데이터 영역에 있는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다? 그럼 그 페이지 전체는 공유할 수 없는 그런 페이지가 돼버리고 말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공유 정도를 좀 높여주기 위해서는 각각의 페이지별로 어떤 의미 있는 덩어리의 내용들만을 담도록 해줘야 될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3번째 페이지에는 코드 영역의 내용이 한 절반 정도 저장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절반 부분을 데이터 영역의 내용들을 집어넣게 되면 이 3번 페이지는 공유할 수 없는 페이지가 돼버리겠죠. 따라서 그 경우라면 단 절반 정도밖에 사용되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로지 그냥 코드 영역 내용만 저장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비워둠으로써 해당하는 페이지에 대한 공유 가능성을 좀 높여줄 수 있는 것이 공유 페이지 측면에서는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때 하나 고려해 봐야 될 것은 이 3번째 페이지의 경우 절반 정도는 내용이 할당이 되었지만 나머지 절반은 그냥 비어나 있는 그런 상태가 발생하는 것이죠. 바로 그 비어있는 부분들이 내부 단편화가 발생되어지는 그런 영역이 될 거예요. 뭐 심지어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뭐 코드 영역, 데이터 영역, 힘 영역, 스택 영역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영역으로 다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고 각각의 나뉘어진 영역들을 별도의 페이지에 할당하도록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각 페이지마다 다 그러니까 내부 단편화가 발생되어지는 상대적으로 메모리를 좀 효율적이지 못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여지가 발생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유 정도를 높일 것인지 아니면 메모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적절한 기준으로 구성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